아들이 처음으로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식탁 위에 식은 국 냄새가 남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였고 그는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둘 다 겁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옳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걸 지키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오지요. 사람은 옷으로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로 판단되는 걸까요? 나는 그 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과 내 가족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이자 늦게 배운 인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이는 순간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이야기 영상으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나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고 시선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서서 마치 발표라도 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소개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그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대체로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냐? 집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짚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평온했으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결정했구나.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라. 나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따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고 내가 짊어질 책임이 달라지는 문제야.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는 제가 시키면 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체면 아닙니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아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서운함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 체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다시 물었을 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합니다. 식당.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주인이냐? 아닙니다. 종업원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 봐라. 직접 보고 판단하마. 판단이요?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판단이다.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내가 확인도 안 하고 허락할 순 없다. 알겠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확인만 하셨지 믿어본 적은 없으시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수는 가지런했고 분수는 규칙적으로 물을 뿜어 올렸으며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어본 적이 없다고? 그건 아니야. 나는 믿었습니다. 계약서를, 숫자를, 검증된 사람들을.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집도, 이 회사도, 아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그런데 왜 아들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걸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넓은 집에는 나와 아들, 그리고 말없는 가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아들이 좋다는데 성격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성격만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수많은 시선과 평가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아들은 그걸 모를 리 없는데,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아들이 데려온다 해도 그건 준비된 모습일 겁니다.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웃음 연습까지 해온 모습. 그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힘든 순간에 보이는 본성, 가식 없는 진짜 얼굴. 그래,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그러시면 이사회가 다음 주로 미뤄. 그리고 아들 주변 조사 좀 해줘. 만나는 사람, 자주 가는 곳.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말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초라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남자. 이 모습으로 가면 되겠군.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인해야 한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서가 보내온 자료는 간결했습니다. 강지우, 27세, 명동 소재 명가식당 근무 3년차, 고아 출신, 야간 대학 경영학과 졸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문장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불쌍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며느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명가식당.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재벌 회장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나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전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점퍼, 색이 바랜 작업복, 밑창이 다른 운동화. 이거면 되겠군. 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노인,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완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한다. 그리고 이 차 말고 창고에 있는 오래된 차 가져와. 네, 그 차는 10년도 넘은. 그거 가져오라니까.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잠시 후 먼지 쌓인 낡은 소나타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직접 운전했더라. 아마 10년도 더 된 일일 겁니다. 시동을 걸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명동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골목길을 돌아갔습니다. 큰 길을 피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야 이 차가, 이 옷차림이 자연스러우니까요. 명가식당. 내비게이션이 안내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유리문, 그 안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를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상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라 손님은 몇 없었고 직원 한 명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저 사람인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똘랑. 문종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실 자리 편하신 곳으로 골라 앉으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옆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의자를 빼고 앉는 순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하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일단 봐야 해. 선입견을 버려. 그 여자가 물 한 컵과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실 거 정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펼치지 않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손길, 그릇을 정리하는 동작,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평범하군. 특별할 것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범한데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떠는 것도 아니고 손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뭐가 제일 싸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을 보는 눈빛. 김치찌개 6,000원이 제일 저렴해요. 밥이랑 반찬은 무한리필이에요. 그럼 그걸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일부러 준비해온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 이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얀 쌀밥, 깔끔하게 담긴 반찬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혀를 감쌌습니다. 맛있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이런 맛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김치를 집어먹으면서 나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 그녀는 똑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000원입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며 동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500원, 100원, 50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동전을 세었습니다. 5,300원, 700원이 부족했습니다. 저 미안한데 좀 모자라네요. 나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정말요? 네. 어차피 단골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섰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나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가봐야겠군. 한 번으론 부족합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회사 일정을 최소화하고 명가식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그녀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출근, 오후 9시 퇴근, 점심시간 2시부터 3시까지 휴식.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식당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사흘째 하지 않았습니다. 흰 수염이 거칠게 자라났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옷은 더 낡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구멍 난 점퍼. 이 정도면 노숙자처럼 보일 겁니다.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헌 신문지 몇 장과 빈 페트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일부러 잔돈만 넣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시험해봐야지. 친절이 진짜인지 아니면 손님이라서 보이는 가식인지 그 경계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후 1시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똘랑 문종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로 가려 했지만 일부러 중앙 테이블 근처에 섰습니다. 저 앉아도 되나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냈습니다. 주변 손님 몇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때 그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아보나? 아니, 불가능합니다. 지난번과 지금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실래요? 목소리는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밝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괜찮은 거야?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녀는 물 한 컵과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 얼마 없는데. 나는 주머니를 뒤지며 동전을 꺼냈습니다. 2,000원 남짓. 그녀는 동전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밥 드실래요? 3,000원인데 1,000원은 다음에 주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을 살폈습니다. 동정인가 아니면 그냥 친절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판단도, 연민도, 우월감도. 그냥 손님을 대하는 눈빛. 고맙습니다. 나는 작게 말하고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 고기와 밥이 그득 담긴 뚝배기.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물러났고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하네. 이상했습니다. 분명 시험하러 온 건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로 고마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밥을 먹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계속 나를 흘끔거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사람 괜찮은 거예요? 좀 불편한데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세요? 네. 그래도 다른 손님분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젊은 여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00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요. 나는 동전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오는 거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돈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손님을 맞이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 저게 연기일 리 없어. 만약 연기라면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저건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차에 올라타며 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아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가요? 모르겠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젊은 시절의 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과 나 사이에 이 깊은 골이 생긴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일정 확정됐습니다. 알았네. 그리고 도련님께서 이번 주말에 그분을 모시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았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원수가 흔들렸습니다. 주말, 그녀를 정식으로 만나는 날. 준비된 모습이 아닌 날 것의 모습을 이미 본 나는 대체 무슨 얼굴로, 무슨 말로 그녀를 대해야 할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이번엔 진짜 한계까지 밀어붙여 봐야 합니다. 그녀의 친절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 아들에게 할 말을, 나 자신에게 할 말을. 이틀 후 나는 다시 명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초라하게, 더 지저분하게 꾸몄습니다. 옷에 일부러 흙을 묻혔고 머리는 사흘째 감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를 끼웠고 신발끈은 풀어놓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거리의 불황자.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넣었습니다. 계산할 때 일부러 부족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오후 6시, 저녁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똘랑, 문종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포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고 그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는 많았지만 어디에도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 앉아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아봤나? 아니, 불가능합니다. 다만 익숙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왔던 그 손님,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진짜. 나는 들은 척하지 않고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 안 나? 진짜 좀. 사장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가 물과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 돈이 좀 부족한데요. 2,500원밖에 없어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라면 드실래요? 2,500원이에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옆 테이블 남자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진짜 못 참겠는데. 사장님. 그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식사를 못하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손님의 시선이 나와 그녀 사이를 오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분도 손님이십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저게 손님으로 보여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참으라고요? 우리도 돈 내는 손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손님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배려? 이게 배려예요?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 다 떨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식당을 이용해 주세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화난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나 때문에 손님을 잃었습니다. 돈을 내는 정상적인 손님을. 그런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나는 라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지키는 거지? 라면을 먹는 동안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사장님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저런 사람까지 받아줘야 돼?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00원입니다. 나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나는 허겁지겁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동전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동전을 세어 건네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 받아줄 필요 없잖아요.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손해만 보는데.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깨끗하든 지저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을 먼저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가식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명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틀렸다고? 아니면 내가 옳았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번엔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녀의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 아들에게 말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인정할 수 있어. 내가 틀렸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도 취소했고 비서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녀의 진짜 한계를,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을.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금요일 저녁 7시.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대. 나는 다시 명가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습니다. 옷은 더 찢어진 것으로, 얼굴은 더 지저분하게, 머리는 더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돈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계산할 때 어떻게 나오나 보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똘랑.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 회식하는 회사원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포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거부하는 시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가 옆 2인 테이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또 온 그 사람.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또 왔어. 저 사람. 사장님 왜 저러지? 진짜 이해 안 돼.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물과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 했습니다. 저 오늘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돈이 없으세요? 네. 그냥 따뜻한 곳에 앉아있고 싶어서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짜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돈도 없으면서 왜 식당에 들어와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장사하는 곳인데 돈 없으면 나가야죠.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여러분.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돈 내고 먹는 손님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식사를 못 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번엔 나갈 거야. 아무리 그녀라도 이번엔 나를 내보낼 거야. 그래야 정상이니까. 그런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사장님이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 제 가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가 누구를 받을지는 제가 정합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순간 식당 안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님한테 나가라고요? 여러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장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런 사람 받아주면 우리가 피해보잖아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님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분도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추운 건 똑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돕고 싶으시면 자선단체 하세요. 여긴 식당이에요. 네, 식당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줍니다. 돈도 안 받고요? 필요하다면 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안 됩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손해보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섰습니다. 손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뭐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죠. 다들 나갑시다. 그는 지갑을 꺼내 돈을 던지고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 몇몇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갈래요. 이런 식당 처음 봐. 환불해 주세요. 못 먹겠어요.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분 만에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나와 그녀, 그리고 주방에 있던 보조 직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드릴까요?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원래 조용한 게 좋아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시험하려 했습니다. 한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저 때문에 손님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건 제 선택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 국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배고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밥을 줬어요. 공짜로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돈은 나중에 벌면 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누군가 배고프면 먹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국밥을 다 먹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에 또 오세요.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한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저분한 옷,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이게 나야? 재벌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한마디에 수백억이 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런 옷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 갔다 왔다. 식당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강지우 씨 식당.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확인하려고. 확인이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아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확인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틀렸다. 네, 내가 틀렸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평생 사람을 확인만 했지 믿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노숙자처럼 꾸미고 갔다. 돈도 없는 척하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서 시험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손님들이 욕하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목이 메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선택을 무시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널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아들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망쳤어. 뭘 망치셨어요? 그 사람 식당. 내 때문에 손님들이 다 나갔어. 장사를 망쳤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신경 안 써?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들은 작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인정이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이다. 제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사람은 돈으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 배고프면 먹어야지. 돈은 나중에 벌면 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돈을 벌었습니다. 권력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사람을 믿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가식당 조사해봐. 네, 어떤 식당 말씀이십니까? 명동에 있는 작은 식당. 강지우 씨가 일하는 곳.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전부. 운영 상태, 재정 상황,
건물주 정보, 모든 것.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망친 건 내가 고쳐야 합니다. 그녀에게 피해를 준 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후에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명가식당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봐. 식당은 현재 적자 운영 중입니다. 월세는 밀린 상태고 건물주가 곧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밀렸어? 6개월치입니다. 총 3,600만 원. 건물주 정보는 개인 소유주입니다. 연락처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즉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명가식당 건물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밀린 월세,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우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1년치 월세도 제가 미리 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일 오전에 만나시죠. 제 비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서라도. 그날 저녁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이번 주말에 오기로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준비 좀 해주세요. 지우는 긴장 많이 할 거예요. 긴장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만나는 건데 아버지가 더 떨리는 게 정상 아니겠니?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젊은 시절의 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아들을 위해서도, 그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고 나는 거실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내린 모습. 화장은 옅게 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인사드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따르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손에만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자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봤나? 아니, 확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잠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 애썼지만
그녀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 식당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요? 네.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이건 잘할 수 있거든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 씨, 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섞인 눈빛.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지우 씨 식당에 가본 적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명가 식당. 맞죠? 그런데 언제요? 며칠 전에. 아니, 정확히는 3번 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숙자처럼 꾸미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네, 저였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처음엔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지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려고 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만 주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우 씨는 한 번도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야 맞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제 잘못으로 식당 장사를 망쳤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간 건 제 책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시험했습니다. 지우 씨를, 그리고 아들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지위로, 배경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도 사과드려야 해요. 왜요? 지우 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판단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당에 오셨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 힘드시겠다. 도와드려야지. 그것도 일종의 판단이었어요. 그건 사람을 동정하는 것도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이 무례한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손님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대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친절이었습니다. 친절과 동정은 다른 겁니다. 지우 씨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배웠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아파하고, 외로우면 외로운 거야. 돈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야.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훌륭한 분이시군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 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괜찮을까요? 부족한 건 저입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지우 씨에게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들이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아들과 그녀를 함께 안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나도 편안해졌습니다. 지우 씨, 식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립심.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배웅하고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시험도 의심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그날 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가식당 건물주에게 전달했지? 네, 회장님. 1년치 월세와 밀린 월세 모두 처리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단 절대 강지우 씨가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명가식당 근처에 우리 계열사 직원들 점심 장소로 추천해. 자연스럽게 손님이 늘어나도록.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췄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이야. 아버지로서, 장인어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재로 들어가 가족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해. 늦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다. 아들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고맙지. 날 변하게 해줘서. 아들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럼 내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을 거야.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전부다. 네, 아버지. 아들이 나가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퇴근 후 지우를 만나러 갔고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응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늦어도 괜찮아. 천천히 다녀와.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명가식당 상황 보고 드립니다. 어떤가?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 계열사 직원들뿐 아니라 입소문이 나서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계속 지켜봐줘.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명가식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우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어, 지우 씨.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지우랑 같이 밥 먹을까요? 그래, 좋지. 어디서 먹을까? 저희 집에서 먹으면 어떨까요? 지우가 요리를 잘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지우 씨가 요리를? 네. 지우가 직접 해주고 싶대요. 토요일 오후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큰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요, 지우 씨. 아니, 지우야.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고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가시면 지우 더 긴장해요. 그냥 기다려요. 그래. 네. 지우는 혼자 일할 때 제일 편해해요.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주방에서 늘 들리던 소리. 그때가 언제였더라. 문득 그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모습. 다 됐어요. 식탁으로 오세요. 우리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보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전, 그리고 따끈한 쌀밥. 집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놀라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만, 목이 메었습니다. 내 어머니 맛이 나는구나.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떻게 이 맛을 낼 수 있지?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 도련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나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식사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지우를 나는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아버님이요? 응.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설거지를요? 왜 못할 것 같아? 나는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설거지하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작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나는 멈춰섰습니다. 저게 사랑이구나.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나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지우야,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아버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니? 아들과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서두르라는 게 아니야. 다만 준비해야 할 게 있으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도 정해야 하고 하객 명단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많잖아.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도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 집안이 대단한 게 아니야.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지우, 너는 나한테 가르쳐 줬어. 사람을 보는 법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이건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모이자. 그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네, 아버님. 그날 밤 지우가 돌아가고 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사람의 가치가 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아들이 다가와 내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행복하시다고요?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날 변하게 해줘서.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아들은 나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포옹하는 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셔서. 받아주는 게 아니야. 초대하는 거지.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나는 명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깜짝 방문이야. 괜찮지? 물론이죠. 앉으세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노숙자처럼 앉았던 그 자리. 지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랑요? 응. 며느리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지우는 김치찌개 2그릇을 가져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고맙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나는 물었습니다. 지우야, 결혼하고도 식당 계속할 거지?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게요? 응.
예를 들면 식당 확장한다든지.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왜? 너무 크면 사람들 얼굴을 못 봐요. 저는 손님들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좋거든요. 나는 웃었습니다. 역시 넌 특별하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식이에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받아요. 왜? 나도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아들은 턱시도를 입고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집에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이 가족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을 놓았습니다. 결혼식 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나, 아들, 그리고 지우. 여보 봐. 우리 가족이 늘었어.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식 없는 행복한 웃음.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사람의 가치가 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평화로웠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그리고 고맙다, 아들아. 너희가 날 변하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정 좀 줄여줘. 네. 회장님께서요? 응. 주말엔 일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가족이랑 시간 보내려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일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저녁 나는 명가식당에 갔습니다. 지우와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두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 오늘 뭐가 맛있어?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갈비찜이 있어요. 그럼 그거로 줘.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얼마야? 아버님은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도 받아야지. 나도 손님인데. 손님 아니라 가족이라니까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돈을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그럼 팁이야. 팁도 안 돼요. 받아. 며느리 수고비야. 지우는 웃으며 돈을 도로 내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게 더 기뻐요. 식당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와 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진짜로 사람답게